2024년 4월, 대한민국 가요계에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뜨거운 봄바람인 줄만 알았던 작은 숨결이 거대한 핵폭풍급 태풍으로 돌변하며 장르와 세대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는 이제 갓 12세가 된 소녀, 천재 보컬 빈에서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에 던진 단 한 곡의 노래 탈머니가 바로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곡의 히트 스토리가 아니다. TV조선 미스트롯 3분 결승전 무대에서 처음 공개된 이 노래는 한 소녀의 목소리가 어떻게 방송국을 움직이고 거대 미디어 기업들을 무릎 꿇리며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감정 공동체로 묶어버렸는지에 대한 장엄한 서사시다. 할머니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이자 세대 통합의 의식이 되었고 12세 소녀 빈에서를 살아있는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은 정적과 충격 속에서 시작되었다. 할머니라는 제목만 들었을 때 모두가 그저 정감 어린 가족송, 소박한 효심을 노래하는 곡이려니 짐작했다. 그러나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1절, 빈에서의 목소리는 마치 낡은 흑백 필름처럼 아련하고 고즈넉했다. 광목 치마에 흰 고무신을 신은 할머니의 자장가를 기억하려는 어린 손녀의 속삭임. 그 섬세하고 순수한 음색에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비극은 2절에서 시작됐다. 편곡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다이내믹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확장되는 순간 화자의 시점은 현재로 타임어프했다. 긴 투병 끝에 마주한 병실의 차가운 아침. 할머니가 남긴 텅 빈 자리를 이제는 내가 채우겠다는 결의. 트로트와 어반 발라드, 아날로그 신스가 뒤섞인 전무후무한 사운드 위로 빈에서의 고음은 하늘을 찢을 듯이 솟구쳤다. 애틋함과 결의가 교차하는 3분 45초.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감정 체험이었다. 무대가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오열과 기립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방송 스태프들조차 넋을 잃어 무대 조명이 약 0.3초 늦게 켜지는 방송사고에 가까운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현장을 지배한 압도적인 에너지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 바로 전율의 증거였다. 방송이 끝난 직후 빈에서 할머니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정복했고 유튜브에 업로드된 풀버전 클립은 단 48시간 만에 300만 뷰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진짜 사건은 따로 있었다. 트로트 음원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새벽 2시. 할머니는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모든 음원 차트 실시간 순위에 동시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데이터와 공식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디지털 쓰나미였다. 음원 유통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4월 한 달간 할머니 디지털 싱글의 하루 평균 다운로드 수는 32,000건을 돌파했고 스트리밍 지수는 470만 플레이를 훌쩍 넘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연령별 비중이었다. 10대 13%, 20대 22%, 30대 28%. 트로트 곡임에도 불구하고 2030세대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 40대 23%와 50대 이상 14%를 포함하면 말 그대로 전 세대가 이 노래에 열광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열풍은 국경을 넘었다. 동남아, 일본, 남미 등 해외 IP를 통한 접속이 하루 6만 플레이 이상을 기록했다. 해외 K-팝 리액션 유튜버들은 이 감정은 번역 자막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This emotion can't be explained with subtitles 라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빈에서는 K-팝의 뒤를 이을 새로운 한류, K-모션의 가능성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이 경이로운 현상에 가장 먼저 백기를 든 것은 공중파 방송국이었다. SBSM의 간판 음악 프로그램 더 트롯쇼 제작진은 통상적인 섭외 방식을 버리고 역으로 빈에서 측에 4월 한 달 전체를 대표하는 타이틀곡으로 할머니를 밀겠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이는 단순한 편성을 넘어 방송국이 특정 아티스트와 곡의 전적인 경의를 표하는 항복 선언과도 같았다. 더 트롯쇼 역사상 특정 곡 하나를 위해 별도의 홍보 포스터,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
SNS 필터까지 풀세트로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제작진 PD는 모니터룸에서의 충격을 이렇게 회고했다. 리허설을 3번 했는데 매 테이크마다 음색과 감정선이 전혀 달랐어요. 마치 12세 소녀의 몸에 3개의 다른 영혼이 들어와 있는 듯했죠. 스태프들 모두 신이 감정 믹싱 콘솔까지 같이 내려보낸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12세의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압도적인 곡 해석 능력과 현장 대응력에 베테랑 PD들마저 혀를 내두른 것이다. 방송국의 움직임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 콘텐츠 경쟁에서 뒤처져 있던 SBS의 신규 계열 OTT 사업부는 할머니 무대 직후 빈에서 측에 전속 게스트 및 독점 퍼블리싱 계약을 위한 사전 타진 메일을 발송했다. 내부 회의록에는 Z세대 트롯 힐링 키워드 독점, 가족 서사와 애니메이션 브랜드 스토리텔링 결합, 해외 한국어 학습 콘텐츠 활용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빈에서의 할머니는 더 이상 노래가 아닌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감성 IP, 지식재산권이었던 것이다. 거물급 기획사들의 러브콜과 수백억 대의 계약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빈에서는 담담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남긴 눈높이를 맞춰 노래하고 사람들 마음부터 보듬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미스트롯 3분 무대가 끝나자마자 그녀가 달려간 곳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지방의 작은 양로원과 청소년 쉼터, 군부대 위문 무대였다. 꽃다발보다 떡볶이가 더 좋다고 말하는 12세 소녀의 그 순수함이 오히려 거대 자본과 방송국의 마음을 더욱 격렬하게 요동치게 만들었다. 더 트롯쇼가 준비 중인 4월의 스페셜 무대는 이러한 빈에서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무대 중앙 LED에는 화려한 그래픽 대신 실제 시청자들이 보낸 우리집 할머니 사진 500장이 영사된다. 빈에서는 그 추억들 사이를 걸으며 노래하고 카메라는 롱테이크로 그녀의 호흡 하나하나를 따라간다. 배경을 비우는 대신 풀밴드와 12인조 스트링, 대금과 해금이 합세한 국악팀이 사운드를 가득 채워 가사의 틈을 의미로 씻어낼 예정이다. 결국 4월의 더 트롯쇼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스튜디오의 할머니와 손녀가 나란히 앉아 같은 노래를 따라 부르는 세대 연결 의식이 될 것이다. 12세 소녀 빈에서 그녀는 이미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2024년의 봄밤을 통째로 물들이고 있으며 우리는 그 밤을 전설의 시작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이다.